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프린트 종합 테스트 오답부터 좀 시작할게요. 20번부터 아마 마무리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좋습니다. 좋아요. 에린이랑 연호랑 있고 관우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올 줄 몰랐는데 아무튼 들어왔으니 네. 채팅에서의 어떤 질문은 내가 네 고생했어요. 좋습니다. 일단은 종합 테스트 20번부터 오답을 좀 빨리 좀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7강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연호, 에린이, 관우가 들어왔네요. 20번을 좀 볼게요. 20번. 여러분 지금 프린트가 없죠? 그러면 프린트 문제풀이는 일단 나중에 해서 다시 올려주고요. 진도를 먼저 나가야겠네요. 그럼 7강 진도를 먼저 나갈게요. 생각해보니까 네, 나중에 보세요. 프린트 파일 지금 올려줄 수 있습니다. 프린트 파일 올려줄 건데 일단 진도는 7강 먼저 진도를 나갈게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봐도 됩니다. 순서를 좀 바꿀게요. 원래 프린트 문제풀이를 먼저 하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프린트가 없으니까 프린트 파일은 좀 이따 올려주고 정석으로 7강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후에 다시 프린트 문제풀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7강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을 좀 먼저 볼게요.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극대 극소 얘를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극대 극소는 x는 a 주변에서 이 주변이라는 단어가 좀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자세하게 생략하지 않을게요. 주변에서 FA가 함수의 그래프보다 이 값이 더 클 때 이거이면 A, F of A는 극대점이라는 극대점은 점이니까 좌표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함수값 FA는 극대값이죠. 극대값은 함수값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f of a가 이 점의 함수값이 모든 함수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으면 이제 이 주변에서의 최소값, 주변에서의 최대값이라고 했죠.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이걸이면 a, f of a는 당연히 극소점이고 f of a라는 함수값은 극소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얘네를 통틀어서 극점, 극값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극점에는 극대점과 극소점이 있는 거고 극값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극대극소의 기본적인 정의이고 f가 미분 가능 함수이면 극대극소를 계산으로 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f 프라임 오브 a가 0이고 그리고 a의 좌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a가 이렇게 있는데 f 프라임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왼쪽 좌극한이 음수고 우극한이 양수죠. 그죠? f 프라임 오브 a는 제로인데 이 왼쪽에서 마이너스였다가 여기가 제로가 됐다가
플러스로 바뀌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이때 FA는 극소값이 되는 거고 이렇게 뚫고 F 프라임이 A를 근으로 갔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뚫고 가. 플러스였다가 F 프라임 오브 A가 제로였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가면 이게 증가했다 감소하는 거니까 FA가 극대값이 되는 거죠. 동일하죠? 그러니까 F'A가 제로인 상태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극대극소가 되는 거고, 그죠? F'A가 제로인데 이렇게 이게 F'의 그래프야. 근데 A에서 제로인데 플러스였다 0 됐다가 플러스가 되는 게 있어. 플러스였다가 F'A가 0이 됐다가 다시 또 플러스가 되는 데가 있어. 또는 이렇게 A 주변에서 마이너스였다가 0이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극점이 아니라, 그죠? 극점이 아니고 F의 변곡점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얘는 F의 극점이 아니라, 그죠? F의 변곡점이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바뀌면 극대극소로 가고 부호가 바뀌지 않으면 변곡점이 됩니다.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 용어를 막 쓸 거거든요. 얘는 변곡점이니까 얘는 극대극소니까 이제 이걸 이해를 할 건데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필기를 완료한 사람은 1을 쳐주세요. 필기를 완료한 사람은 1. 시간이 필요하군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어서 갈게요. 치우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방정식에서 미분과 연계된 부분을 이제 방정식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미지수를 포함한 등식인데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지수를 구해내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방정식이라고 배웠거든요. 방정식을 푼다. 그 미지수 x를 구해내는 걸 방정식을 푼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 3-2 과정에서 처음으로 2차 방정식을 풀 때 그 판별식이 음수면 갑자기 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물론 1차 방정식에서도 1차항의 개수가 0일 때, 그죠? 근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방정식에 대해서, 방정식의 정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방정식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과정의 흐름이 풀 수 있는 방정식을 가져다가 어떻게 푸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풀 수 있는 방정식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느낌은 방정식을 공부할 때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서 해를 구하지? 이런 느낌이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풀 수 없는 방정식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모든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해를 구할 수 없는, 풀 수 없는 방정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모든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다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사회적인 또는 과학적인 모든 현상을 수치화해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풀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풀 수 없는 방정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가 지금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 아무리 수치화를 하고 식으로 만들어도 이 방정식을 풀 수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야. 그죠? 근데 미분이 이 부분에서 어떤 그 답을 줘요.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단원에서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의 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풀 수 없는 방정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투 단원에서 방정식을 배웠다면 하여튼 방정식의 풀이와 해법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요. 뭐 풀 수 없는 방정식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럼 방정식을 풀 수 없으니까 못 푼다고 하고 버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수학하는 사람들은 뭐가 안 되는 걸 되게 싫어해. 뭐 어떻게든 되게 하려고 해. 그래서 호수도 만들어내고 막. 응?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fx는 0이 자 너한테 못 푸는 방정식을 주면 그럼 뭘 해봐야 되느냐? 네? 이거에 근이 누군지는 못 구해. 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풀 수 있는 방정식은 여러분 이미 다 배웠어. 그거 외에는 못 풀어. 물론 조금 더 배우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다야. 풀 수 있는 방정식 이미 배운 게 다야. 그러니까 엄청 조금인 거야. 그리고 방정식의 근이 존재성. 근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있다면 몇 개 있느냐. 그죠? 근의 개수. 또는 최소 개수와 최대 개수. 최소 몇 개의 근이 있느냐. 최대 몇 개의 근을 가질 수 있느냐. 예? 뭐 이것을 조사하는 거야. 지금 단계에서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근이 있냐? 없냐? 있다면 최소 몇 개 있냐? 최대 몇 개 있냐? 실질적으로 몇 개 있냐? 예를 들면 2차 방정식의 근은 최소 몇 개 가져요? 그죠? 2차 방정식은 근을 최소 0개 갖죠? 2차 방정식은 근을 최대 몇 개 가져요? 최대 2개 갖죠? 최대 2개.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배웠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다른 계산을 하지 않아도 배울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그죠? 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근의 존재성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근의 존재성. 근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따지냐면은 먼저 이렇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fx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구간의 끝점 A랑 구간의 끝점 B가 있는데 만약에 A에서의 함수값이 플러스야 이렇게 B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야 이렇게 그럼 연속함수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0을 어때요? 만나야 되죠? 뚫고 지나가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네, 나중에 들어도 됩니다. 네, 빠이빠이. 나중에 봐요. 네. 이거 영상은 무조건 다 보내줄 겁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지나가려면 연속인 함수를 연결해서 지나가려면 0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A에서의 함수값이 만약에 마이너스고 B에서의 함수값이 만약에 플러스면 그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려면 0을 반드시 거쳐가야 되죠. 그러니까 A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랑 B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같지 않다면 자, 이 부등식을 그렇게 읽는 거야. A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와 B에서의 함수값의 부호가 같지 않다면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같지 않다면 그러면은 연속함수로 이 둘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0을 지나간다. 그죠? 그것을 이거이면 열린 구간 A와 B 사이에 F, C가 제로인 즉 요 근을 C라고 보는 거죠. 근을 C 제로인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존재성을 체크하는 거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두세 개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을 가지고 근의 존재를 체크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함수를 가지고는 대입한 값의 부호를 가지고 네? 이게 함수값이야. 함수값의 부호를 가지고 근의 존재를 체크를 합니다. 근의 존재.
근데 얘가 부등식을 물고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구간의 가운데서 근을 갖는 것을 체크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을 크게 가지면은 약간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근 주변에서 짧게 잡고 근을 가져야 됩니다. 이 구간의 사이즈에 관한 특별한 규칙은 없어요. A랑 B가 아주 멀어도 되고 아주 조그마해도 되지만 너무 멀면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약간 유의미한 최소의 구간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건 감이죠, 감. 여기서 구간 사이즈를 1로 잡아요, 구간 사이즈를 2로 잡아요. 그거는 감입니다, 감. 작을수록 좋긴 합니다. 이 상태에서 구간 사이즈를 점점점 줄여나가면, 극한적인 사고를 가지고 점점점 줄여나가면 C의 수렴값을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려주고 실질적인 개수는 얘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근의 개수를 체크하는 거예요. 자, 미분을 활용해서 근의 개수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극대 극소와의 상대적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극대 극소와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극대 극소와 상대적 비교를 한다. 상대적 비교는 누가 크다 누가 작다, 크다 작다를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3차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자, fx랑 k를 생각할 거예요. fx는 k. 얘는 함수의 그래프야. 그래프. 얘는 y는 k야. y는 k. y는 k는 상수함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별평면에서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끼리만 얘를 가로선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말은 없어요. 가로선.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이란. 그래서 그래프랑 가로선을 비교할 거야.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K는 결정되어 있지 않는 수기 때문에 움직여. 근데 얘는 가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K 값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요. 가로선이니까.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3차함수로 그려져 있다고 하봅시다. 그럼 여기 극대가, 그죠?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뭐예요? 극소죠. 네? 가로선 y는 k가 극대보다 크면, y는 k가 극대보다 크면 실근이 몇 개예요? 한 개죠. 그 개수를 이걸 가지고 알 수 있어요. 동의합니까? 가로선 k가 극대와 극소 사이에 있으면은, 네? 극소보다, 이게 상대적 비교라는 게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극대보다 작고 극소보다 크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예요? 3개죠. 동의합니까? 사실은 극대 극소가 그래프의 개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극대 극소랑 상대적 비교를 하면은 그래프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극대 극소는 그래프 그릴 때 얘랑 얘가 있어야 기준을 잡아서 이걸 그릴 거 아니야. 극대 극소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려줍니다. 극대 극소와 비교할 수 있다면 그래프와의 상대적 위치를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의 개수를 알려주는 거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fx는 k 타입으로 놓고 이 k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x는 그래프를 만들고. 그래서 할 때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방정식에서 모든 x에 관련된 항은 좌변으로 보내. 모든 x의 n차 항은, 네? x의 항은 좌변으로.
그 다음에 상수항은 다 우변으로 보내. 상수항은 우변으로 보내. 그럼 우변에 있는 상수항은 가로선이 돼. 좌변에 x를 포함한 식은 그래프가 되는데 좌변에는 상수항이 없거든요. 좌변에는 x를 포함한 식만 있고 상수항은 모두 우변으로 보냈기 때문에 좌변에는 상수항이 없어요. 좌변에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도 쓸 수 있네. 그러면은 좌변은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좌변은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나와요. 우변은 상수항이니까 가로선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좌변의 극대극소를 구해서 이제 크다 작다를 비교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마찬가지로 정석에 나와 있는 풀이와는 같지 않지만 형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좀 쉽습니다.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했는데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는 x로 한 번 무조건 묶입니다. 그럼 차수가 한 차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뭐 2차식이 주어지면 1차로 푸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고 3차로 주어지면 2차로 푸는 거가 똑같기 때문에 차수를 하나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회가 되면 심화과정 때 이제 이게 차수가 다운시키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도 내가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필기 다 했으면 2 쳐주세요. 필기 다 했으면 2. 좋습니다. 지금 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연속함수의 성질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고 사실 이제 2단원에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풀었거든요. 잘 안 나와. 지금 챕터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지금 챕터의 핵심은 이거야. 자, 그래서 못 푸는 방정식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쓴 것이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방정식을 풀어서 근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여기 2차 방정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3차 방정식이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조립제법이나 인수분해를 풀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우리의 목표는 못 푸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연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은 지금 이 챕터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 2, 3차, 4차 방정식까지는 어느 정도 풀 줄 아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방정식 풀 수도 있지만 여러분 뭐 조립제법 써가지고 풀면 되기도 하지만 안 풀어도 되고 방정식 풀어서 근을 구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근이 있냐 없냐, 있다면 몇 개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자, 기본 문제 7-1번을 좀 볼게요. 기본 문제 7-1번. 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에 대해서 방정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 여러분 뭐 조립제법 막 이상한 거 써가지고 구할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구하고자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세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a의 범위. 뭐 중근과 하나의 실을 갖도록 이런 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x에 관한 식은 모두 좌변에 남기고요. 이렇게. 그 다음 얘의 이름을 표기의 편의를 위해서 fx라고 할게요. 문제에서 fx로 안 주어졌지만 저 f라고 넣어야 뭘 대입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지칭하기가 편하거든요. 그 다음 얘는 상수니까 우변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a. 그럼 얘가 해주는 역할은 가로선이야. 좌표 평면에서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는 양수여서 이렇게 일로 오라오는 이제 이렇게 가로선이 되는 거고,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여서
이렇게 가로선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A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A. 그래서 움직이는 가로선이야. 움직이는 가로선. 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릴 때 뭘 기준으로 그려? 극대 극소를 기준으로. 네? 그래서 뭐 이거 1, 2, 3 그 이제 1대 루트 3 그 이해한 사람은 그냥 바로 해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내가 지금 체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미분할게요. 나는 물론 이거 이제 그래프를 내가 이 그래프는 이제 암기를 하라고 했는데 그죠? 기억이 안 나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죠. 이건 이제 무조건 나오는 거라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여기가 루트 3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2고 이거는 때되면 외워지는데 이제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미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저렇게 상수항을 모두 우변을 보내고 나면은 좌변에 x의 항점만 남는데 얘가 무조건 x를 한번 묶여요. 그러니까 차수가 이렇게 하나 다운되잖아. 그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의 근이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을 2차식 정도는 여러분 이제 이 정도로 그냥 빨리 구할 수 있으니까 다른 짓 하지 않고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얘를 미분을 해보면 그죠?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1을 넣으면 1 빼기 3이니까 1, 마이너스 2 홀수 차수에서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갖는 그래프가 되겠죠. 동의합니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좌변의 x는 그래프를 그리고 얘는 가로선인 거예요. 가로선. 첫 번째 문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러면은 요 마이너스 a가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돼? 극대와 극소의 요 사이에 있어야 사이에서 움직여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겠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a가 a보다 작다. 요걸 말죠. 에헤이! 이렇게. 그래? 변변이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 초과 2 미만 이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이 되겠죠. 두 번째. 이중근과 실근. 그죠? 실근 한 개랑 이중근을 하나 가져야 돼. 동의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실근 하나, 이중근 하나 이렇게. 네? 또는 여기서 극소에서 이중근 하나, 실근 하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 따라서 그냥 a는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 뭐야 이거 그냥. 부호문다는 거니까. 되겠죠? 수법이네. 뭔지 알면 엄청 쉽습니다. 되죠? 세 번째.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네? 실근 한 개랑 허근 두 개를 갖는다. 그죠? 그러면 이런 데서 이렇게 만나야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만나는 거잖아요. 또는 여기서 이렇게 만나야 실근 하나, 허근 두 개 갖는 거죠. 동의합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a가 2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는 a가 2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나겠죠. 허근은 이렇게 안아주는 거고, 그죠? 허근. 그죠? 기본 문제 7-1번 필기 다 있으면 3 쳐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본 문제 7-2번 볼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기본 문제 7-2번. 자, 3차 방정식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m은 0으로 주어졌어요. 그죠? 그럼 얘가 상수항이니까 우변으로 넘기고 나머지 x의 식을 이름을 fx라고 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m이 되는 거죠. 되죠? 그럼 이 녀석에는 이제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얘는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런 가로선이 되는 겁니다. 동의하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극대극소를 한번 구해볼게요. 물론 이제 여기 x로 한번 묶으면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허근이 아니라 이제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해야 되죠. 못생긴 근을 갖기 때문에 따로 구해보지 않겠습니다. 네, 미분을 한번 해보면 x세제곱을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먼저 f-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봐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9 6이니까 5가 되고요. 이렇게 f3을 대입해 보면 얘가 3의 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네요. 동의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개략적 5를 이렇게 갖고 플러스 3에서 27을 가지면서 장난 아닌 문제가 되죠. 그 다음에 0,0을 지나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 마이너스 3의 2분의 b를 해보면 1에서 변곡점을 갖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5를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3에서 마이너스 27을 갖겠죠. 이렇게 되죠? 여기가 0,0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나의 음의 실근과 음근 한 개, 그 다음에 양근이 두 개여야 되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그 음수라는 것은 요게 y축이니까 y축의 왼쪽에서 하나 만나야 되죠. 돼요? 근데 여기서는 y축 왼쪽에서 두 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0보다 어때요? 작은 곳에서 만나야 y축에서 하나 만나고 x축에서 두 개, 양의 방향에서 두 개 만나려면 여기까지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7과 0 사이에 있어야, 그죠? 요런 데 있어야 양근 두 개. 얘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두 개, 음근 하나가 되겠죠. 음근 하나, 이 플러스 두 개 이렇게. 그죠? 그래서 m의 범위가 마이너스 27과 0 사이 이렇게. 동의합니까? 두 번째. 양근 하나랑 허근 두 개. 그래?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양근 하나랑 얘만 만나야 된다는 거죠. 얘랑만 만나고 나머지는 안 만나야 양근 하나 허근 두 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m은 어때요? 5보다 커야 되겠죠. 네? m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5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림만 그린다면은 뭐 할 게 없죠.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 그죠? 음근이 하나 있고 이중근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여야 양의 이중근. 양의 이중근하고 음근 하나여야 되죠. 그래서 이때 m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7죠.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뭐 초밥이죠. 뭐가 3번이에요? 되죠? 뭐가 3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 이거? 아하! 찾았습니다. 요거. 맞습니다. 아, 예리하네요. 아, 예리해요. 네. 좋습니다. 관우, 예리 관우. 좋아요. 빼기 다 했으면 4죠. 아, 3이에요. 예리합니다. 예리해요. 네. 예리합니다. 4. 좋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7-3번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포인트 나왔으니까. 자, 지금 우리는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미분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극대와 극소를 포함하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가로선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극대보다 클 때, 극소보다 작을 때, 극대와 극소 사이일 때 그것을 비교하면 근의 개수가 나온다는 것. 자, 7-3번. 자, 지금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2x 플러스 a가 만나서 얘네 둘, 이 3차함수와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근의 개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접근할 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3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 이렇게 접할 때, 여기 접할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를 두 개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지? 방정식의 모든 x는 좌변으로 보내고 모든 상수항은 우변으로 보내서 x를 포함한 그래프를 원점을 지나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든지 다 가로선으로 만드시면 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만 그려지고 가로선은 복잡하지 않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냥 극대랑 극소만 구하면 바로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정석에는 그래프를 두 개 그려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상상해서 풀라고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약간 이제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x는 좌변으로 보내.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 또 만났잖아. 이게. 이거 풀다 보면 계속 나와. 또 만났어. 그리고 또 미분하겠죠? 또 근 구하고 그죠? 1, 2, 3만 외우면 되는데 1, 2, 3. 그래서 얘가 a 마이너스 1. 자, 이게 뭐냐면은 뭐가 1, 2, 3이냐면은 저 원점 대칭 함수예요. 원점 대칭 함수에서 최고 최소 양수니까 원점 대칭 일단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1이야. 그죠?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 음수니까 여기가 루트 3 이렇게 형태가 조금 다른데 1, 2, 3으로 돼 있다고. 원점 대칭 해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얘를 루트 3으로 보지 말고 얘를 마이너스 2로 보지 말고 1, 2, 3인데 자연스럽게 음수고 여기는 이제 루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아니 미분해. 방정식 풀려도 돼. 뭘 외워 이거. 그죠? 다 풀긴 했는데 그치? 그죠? 이거 아까 했던 거니까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로 놓으면 x로 한번 묶으면 x제곱 이거 아까 기억나잖아. 이 데자뷰가 이런 거야. 또 풀던 문제 또 풀고 있다는 거죠. 그럼 x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근이 플러스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생기고 f를 미분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어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극대와 극소가 1과 마이너스 1이 생긴데 1만 대입해보면 되죠. 1 대입하면 1 빼기 3이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2 원점 대칭 때려주면 플러스 2가 나오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 동의하죠? 동의합시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두 개 그리지 말고 항상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얘는 가로선 a-1이든 뭐 1266-3a이든 그냥 가로선인 거야. 그죠? 그냥 가로선. 첫 번째 문제는 곡선과 직선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죠? 그럼 a-1이라는 가로선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프를 하나만 그리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죠? 두 번째. 미적분을 가면은 이게 안 섞이는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두 개 그리는 건 미적분 가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미적분 때도 웬만하면 뭐
그래프를 두 개 그리는 작업은 어쨌든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도 되는데 이걸 그리고 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린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두 번째.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서 접한다. 그러니까 이중근하고 일실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A-1이 2일 때 이중근 하나 일신근 또는 A-1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러니까 A는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교점이 딱 하나다. 뭐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또는 이런 상황. 즉 A-1이 2보다 크거나 또는 A-1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그럼 A가 3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접근해 주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직선이더라도 두 개 그리지 말고 모든 x는 좌변으로 해서 x를 포함한 그래프 식을 만들면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을 만들면 얘는 무조건 가로선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 극대 극소와 비교해서 근의 개수를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지금 문제처럼 기울어진 상태에서 접하는 상황을 상상해서 해내려면은 그래프 그리는 게 좀 까다로워요. 근데 극대 극소와의 비교가 뚜렷하지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실전에서 이런 계산도 안 하고 또 더 쉽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혹시 심화 과정이 어쨌든 진행이 되면은 좀 나는 것도 접근해 줄게요. 지금은 7단원은 그냥 이렇게 연습하세요. 지울게요. 4 쳤나요? 4? 한 번 더 4. 다 한 사람은 4. 녹화된 것을 보는 사람은 1, 2, 3, 4 안 치고 그냥 넘기시면 돼요. 지금 라이브로 듣는 사람들의 필기 시간을 배려하기 위해서 숫자를 좀 확인하면서 하는 거고요. 녹화본을 듣는 사람들은 정지해놓고 필기를 하거나, 그죠? 잠깐 정지해놓고 늦은 거 필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울게요. 이게 이제 여기 원래 히틀러가 히틀러 알아요? 히틀러가 어떻게 독일을 장악을 하고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만큼 거대한 사람으로 성장했는가를 이해를 하면 그래요. 네. 그죠? 좀 있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 멘트 썼습니다. 네. 관우 예리하네요. 예리관우. 이렇게 나치 스타일로 풀면 지금 풀었던 문제도 조금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여러분 아직 어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내가 나치즘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나치즘 풀이가 있는데 안타깝네요. 시간이 모자르고. 기본 문제 7-4번 볼게요. 그걸 배우면 여러분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데 그죠? 물론 나치즘이기 때문에 언젠간 그죠? 안 좋은 결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자, 1,A에서 곡선에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자 여기 멘트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1,A에서 그래서 곡선에 곡선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 자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그죠? 여기에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자, 이거 독해가 잘 안 돼요. 이 문장이 독해가 잘 안 됩니다. 그때 실수 A의 범위를 보여요. 자, 여기다가 이 문장을 이렇게 내가 해석을 좀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2줄 정도 남기세요. 2줄 정도. 얘를 이제 독해를 하는 방법을 2줄 정도 남기고 그래프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계략적으로 상차항제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요. 계략적으로.
그럼 1,a라는 점이 계략적으로 뭐 이런 데 있었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긋고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긋고 이쪽으로 이렇게 세 개를 긋는단 말이에요. 두 개 이상을 이렇게 긋는단 말입니다. 저기에서 접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생기냐면은 이런 애들이 접점이에요. 접점. 봐집니까? 접선을 그을 수 있으려면 접점이 있어야 되죠. 접점이 있으면 거기다 접선을 그으면 되잖아. 봐집니까? 그래서 이 말은 자 1,a에서 곡선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접점이 2개 이상 있어야 돼. 접점. 그죠? 접점이 2개 이상 있어요. 접선을 2개 이상 그을 수 있다는 것은 자, 첫 번째로는 접점이 2개 이상 있어야 돼. 접점이 2개 이상. 근데 지금 이 문장에 여기에서 여기에 그을 때 접점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해석하자면은 1,a에서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에 그은 접선의 접점을 t, f of t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fx라고 하고 t, f of t 라 하면 이렇게 요점이 t, ft인 거예요. 이렇게. 동의합니까? 1,2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한 접점을 t, ft라고 하면 이 1,a랑 t, a, ft를 지나는 직선이 접선이잖아. 그죠? 근데 이 직선 위에 점이 2개가 있으니까 저 두 점으로 만든 평균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생겼어요? t-1분의 ft 마이너스 a 이게 평균 변화율이죠. 동의합니까? 이 평균 변화율이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죠. 왜냐면 접선 위에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니까. 그런데 접점의 x좌표가 t니까 그죠? 접선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f't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봐야 됩니까? f't. 그럼 여기는 t에 관한 방정식이거든요. a는 상수고 맞으리? 이게 t에 관한 방정식이야. 이렇게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식을 짤 수가 있어. 왜냐면은 1,a에서 곡선에 접선을 그을 거잖아. 그럼 접점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한 접점을 t, ft라고 놓으면 요 노란 선은 접선이거든. 근데 접선은 직선인데 이 직선에 내가 점을 2개나 알고 있으니까 이 두 점으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기울기를 짤 수 있고 또 접선의 접점의 x좌표를 어쨌든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짤 수 있는데 두 기울기는 같아야죠. 그럼 식이 하나 짜지는데 얘가 뭐야? t의 방정식이야.
여기 t의 방정식. 근데 이게 t가 뭐야? 접점의 x좌표야. 이 t가 접점의 x좌표야. 그럼 이 방정식이 근을 2개 가지면 접점의 x좌표가 2개 나오니까 접선이 2개 생기는 거고. 장난 아니죠? 이 t의 방정식이 근이 3개가 나오면 접점의 x좌표가 3개가 나오니까 접점이 3개니까 접선도 3개 그을 수 있는 거죠. 동의합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접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줬지만 여러분 문제를 풀 때는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평균 변열과 접선의 기울기에 같다는 식을 짜서 이 방정식이 근을 2개 이상.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요 t의 방정식에 근이 2개 이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접선으로 식을 짜는 게 아니라 접점으로 식을 짠다는 거. 접선은 어차피 식 못 짜. 그럼 접점으로 무슨 식을 짜느냐? 그러니까 한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이 한 접점을 미지수라고 놓은 거야. 이렇게 미지수로 놓고 네. 여기서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요식. 여기 fx. 그러면은 접점과 요 1,a를 가지고 얘가 접선 위의 점이니까 두 점으로 평균 변화를 짤 수 있는데 그게 기울기고 그게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야 되니까 평균 변화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식을 짤 수 있는데 이게 t의 방정식인 거예요. 이 t의 방정식이 a에 의해서 근을 2개 이상 가지면은 그죠? 접점이 2개 이상 발생하는 거니까 접선을 2개 이상 그을 수 있다. 이렇게. 논리가 꼬여 있죠. 접선이란 용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출제했지만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접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한번 식을 계산해 볼게요. 여기까지 정리 다 했으면 5. 자, 라이브를 듣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그 번호가 조심합니다. 좋습니다. 지울게요. 이제. 자, 그래서 f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x라 하고 한 접점을 t, ft라 하면 접점과 1,a로 평균 변화를 짤 수 있고 t-1은 ft-a 그 다음 그것은 f't와 같아야 되죠. 그래서 ft-a는 t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a고 t-1 곱하기 f't는 3t제곱 마이너스 1이죠. 정리하면은 3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t에 관한 식은 모두 우변 넘기고 상수항은 모두 좌변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은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t는 이렇게 소구가 되고 요 1은 얘한테 보내면 1을 얘한테 보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 걔를 우변에다 쓴 거고요. t 세제곱을 얘한테 보내면은 2t 세제곱인데 여기다 쓴 겁니다. 얘는 그대로 따라온 거고. 그럼 이제 좌변의 그래프를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가로선과 비교를 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또 우연치 않게 t 제곱으로 묶이네요. 이렇게. 그죠? 2t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은 2분의 3에서 1차근을 갖고
0에서 이중근을 갖는 우리가 이제 조건 때 잘 쓰던 타입이죠. 그러니까 1대 1대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1을 대입하면은 여기 y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2개 이상의 접선을 그리려면 접점이 2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근이 2개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0일 때 근이 2개죠. 그죠? 여기가 극대니까요. 마이너스 1일 때 근이 2개죠. 얘가 극소니까요. 그 사이에 있으면은 근이 3개고요. 동의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변면이 1을 더하면은 이런 모양이 생기고, 따라서 최종적인 A의 범위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아, 등호가 포함이 됩니다. 맞죠? 이거 2개 가져도 되니까 등호가 포함이 되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정석에 나온 풀입니다. 어쨌든 기회가 되면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시각은 딱 2시거든요. 선생님이 깔끔하게 시간 조절을 잘했죠. 선생님 나름의 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좀 할게요. 2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관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